구독, 좋아요. 예. 자, 정청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페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 실수를 자하게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주제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페북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청래 페북에 나온 박찬대가 당대표 됐으면 조국은 사면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 박찬대 당대표 됐어도 조국 사면을 했다면 그때는 박찬대 견제를 주장할 셈이었던가?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저 글을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정청래 견제론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지금 공식화한 거예요 지금. 네. 본인이 자기는 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견제에서는 강력한 어떤 잠재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잠재적인 잠룡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는 거고 그거를 언론에서 공식화되고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이제 묵묵부답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라. 오히려 부인을 하면서 더 키우는 거죠. 그 논란을, 그 이슈를 더 키우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기 박찬대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됐으면 그때 조국이 사면 안 되지 않았겠느냐. 맞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정청래가 됐기 때문에 조국이 이제 사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가 됐으면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때 만약 박찬대 됐으면 연말쯤이나 내년 상반기에 사면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자, 왜 이제 사면할 수밖에 없었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행보를 보십시오. 이건 영락없는 대선주자 행보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을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바로 법사위원장을 본인이 추미애 위원장으로 바로 내정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대통령실과 협의 없었죠. 네. 원내에서 협의 없었죠. 세상에 3선 의원이 가는 자리를 6선 했던 국회의장을 노렸었던 추미애 의원을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가장 먼저 정청래 지지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확실히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옆에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나를 확실히 지지해주면 내 편이면 나는 논란이 있더라도 보호를 해준다는 거 하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만기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됐죠? 서삼석 전 의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동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삼석 전 의원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이름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열불날 일일 겁니다. 나를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던 사람, 나를 체포동의에 찬성했던 사람을 최고위에 앉힌다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나의 체제, 정청래 체제를 확실히 만들 거야라는 것은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올린 것은 만약에 본인이 확실하면요, 저렇게 장황하게 길게 안 쓰면 짧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어갈 건데 저렇게 장황하게 길게 썼다는 것은 본인이 일단 긁혔다, 속마음을 긁혔다는 거고, 저렇게 장황하게 쓴 것은 오히려 공식화함으로써 자기에겐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논란이 되는 게 이익이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페북에 또 하나 있습니까? 페북 이미지 혹시 명청시대를 다룬 페북 또 하나 아까와 같은 그거 말고요. 아까 그러니까 정청래 관련된 페북 이미지 그거 말고 없습니까? 예, 그냥 빼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정청래 페북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명청시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요. 이 명청시대라는 용어를 정청래 페북에다가 아예 자신이 공개적으로 썼어요. 그렇죠. 어떤 차원에, 하나 이것도 다 프레임인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이게 그겁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아. 그 전략인 거죠. 코끼리 예.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뭡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함으로 해서 더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명청 시대라는 것을 그런 거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써 명청 시대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명청 시대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 앞에 문장 저 보시죠. 저 앞에 문장 보면은 예. 또 하나라고 하면서 또 하나. 역사 속에서 예. 명청 교체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입니다. 밑줄 야, 쫙. 명청 교체기 그러네요. 그렇죠.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명청 교체기. 네. 자, 이게 역심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명청 시대 얘기하면 명청 시대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명청 교체기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명청 시대만 처음 든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전략이에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전략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아마 저기 찔렸는가 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거 지금 내려갔어요. 아, 내렸어요? 내려갔어요. 아, 그랬어요? 내려갔어요. 그게 아, 저게 저희가 그 전에 캐치를 했네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그 캡처되긴 다 돌고 있는 건데, 네. 자 저런 식으로 본인이 대권의 어떤 야심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서 지금 1년짜리 당 대표지만은 이 내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당 대표를 연임을 해서 총선의 공천권까지 확실하게 자기가 다 행사하겠다 그런 뜻을 품고 있다. 거기에 대한 첫 단추로서 지금 명청 시대를 언급했고 은연중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명청 교체기다. 자, 그 말씀을 명청 드립니다. 교체기면서 사실 명청하면 이재명하고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핵심 그거죠. 포스트 이재명인가 동시에 네. 이재명과 동급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은연중에 본인이 아마 차용해 와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한테 나중에 지금은 조국 전 대표가 자기를 풀어준 은인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을 하겠지만은 본인도 직접 이제 플레이로 뛰다 보면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네네. 그래서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요 아마도 정청래와 손을 잡는 그런 거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눠야 돼요. 왜냐면 조국 전 대표가 호남하고 경기도에서 마구 해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선에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감사한 이재명에 대한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정청래 전 당대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좀 이 주제는 짚고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법무부가 지금 나섰다는 소식이 어제 이제 제가 오프닝 멘트로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 법무부가 이재명 선거 캠프 소속 외교안보 특보를 미주 외교안보 특보를 맡겼다고 하죠. 지난 대선 전 5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 최강철이라는 인물, 미국 민주참여포럼 대표죠. 이 최강철이라는 인물을 이재명 선거 캠프의 외교안보 특보 이렇게 직함을 주고 역할을 부여를 했었죠. 그런데 미 법무부가 이 미국 민주참여포럼 최강철이 대표는 이 단체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FBI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본격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FBI가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좀 심각합니다. FBI가 나설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 친여 서양 단체, 친민주당 이제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친민주당 단체인 미국 민주 참여 포럼 PAC 카펙이라고 그러나요? KP라고 그러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 그리고 미국 의원들과 협조 아래서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 해서 FARA법 이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신고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나섰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도가 됐죠.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거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정치 활동하는 거 이거 미국에서 엄청 위험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그 사실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계 제1의 국력을 가진 나라만큼 견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중동이라든가 유럽에서 굉장히 미국 정부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 뭐 간첩행위라든가 또는 이적행위로 볼 수 없으니까 정식으로 등록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모니터를 받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뭔가 부정하게 예를 들면 이제 로비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금품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로비법 위반은 아주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사건의 이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로비법 위반 자체도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사실상 이제 로비법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로비법 위반 문제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재명 정권과 정치적으로 결탁돼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지난번에 한미 의원연맹단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 미국 민주참여포럼의 행사에 이 종전선언법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 논란했었죠. 예. 예. 그런 문제도 사실 미국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에도 볼 수 있죠, 충분히. 예. 그 단체가 지금 외국인으로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아마 모니터를 했을 겁니다. 지켜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쭉 감시해 왔을 건데 이번에 이재명 이제 소속돼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또 다시 접촉한 걸 보면은 이들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는 어떤 지령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미국에서 친이재명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레이더에 감시가 됐다,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 이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FBI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까지 해버리면요,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겠네요. 파장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죠. 지금 실무자급 회담이라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친이재명 관련된 미국 내 정치 활동이 포착돼 가지고 이걸 FBI에서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제대로 우리 국익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하려면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법을 어겨서 활동하다가 지금 수사기에 포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위축이 돼가지고 제대로 국익을 위한 발언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관타나모가 답이다. 강금희님 관타나모가 글쎄요, 답이다. 바로 가지 않을까 하고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문제와 함께 네. 이 고든창 변호사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겠네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지금 같이 돌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이게 더 클 것 같은데요. 고든창 변호사가 워싱턴 주류 매체인 더힐 여기에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 온다 이렇게 글을 써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 열흘 전에 정상회담 기준으로 보면 열흘 전에 쓴 거니까 사전 사실은 정지 작업 같았습니다.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이 고든창 변호사의 글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가가 상당히 시끌시끌하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실도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더군다나 더힐에 저렇게 주목받는 글이 보도가 됐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고돈창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친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기금으로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여정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다는 거 이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이 미국 공군이 들어있는 평택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한 거. 이거는 정말 동맹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부분도 지적 같이 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중국과 평양, 북한과 굉장히 긴밀하게 적극적인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왔던 것,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불법 송금을 한 것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때 우리나라 한국 전쟁 있을 때 미군이 우리나라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소련 탱크에 의해서 남한이 전부 다 적화 통일된 것을 막아준 사람이 유엔과 미군이거든요. 근데 미군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막아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군이 점령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가까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은 아주 강한 어조로 선택을 해라. 북한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금을 쓴 이유는 제가 보기에 트럼프에게 확실하게 보낸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답을 들어라. 그런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기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고든창 변호사의 이 글, 더힐에 기고한 글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인도적 구금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 문제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비인도적인 조치 이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라,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들, 또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이 고든창 변호사의 글을 보고 상당히 이제 경악을 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격도 받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할 가능성, 이 평택 오산기지 문제, 윤 대통령 문제, 이런 문제, 또는 누비오 국무장관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인도적 그 조치라든가 어떻게 동맹국의 그런 기지를 그런 방식으로 앞서냐,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평택 기자가 아마 만나게 되면 네. 기자들 오픈된 장소에서 그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네. 그 장소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이제 기자단을 물리고 나서 비공개 회담을 할 때 평택 오산기지 도대체 뭐냐? 우리 미군이 가지고 있고 미군의 영토와 다름없는 평택 오산기지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공개적으로 질문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대만 해협을 2027년까지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라고 시진핑이 중국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CIA가 보고한 보고서에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2027년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침공할 때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아마 뺄 겁니다. 빼서 거기로 옮겨가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군인들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비전투병력 또는 전투병력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군인들도 와서 도와달라. 왜냐? 우리가 6.25 때 한국에 가서 사망한 미군 군인이 2만 명이 넘는다. 사상자는 10만 명이 넘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자유적으로 지키려 할 때 너네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요구를 받게 되면, 그리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 외면하는 순간 한미 군사 동맹이 이제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토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기자들 본 앞에 질문을 할 것 같고요. 굉장히 델리키트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또는 미국의 어떤 자존심을 긁히는 부분, 예를 들면 평택 오산기지 압수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공개 회의 때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고든창 변호사, 모스탄 전 대사, 애니첸 한국 보수주의 연합 의장이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노라 루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로라 루머, 칼럼니스트. 자, 트럼프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었죠.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야단쳤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 대우할 시에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보수장, 마가 진영의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래 한두 달 사이 집중적으로 한국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정상회담, 아까 이제 더힐의 고든창 변호사가 글을 썼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는데, 로라루머 이야기도 일부 어제 했고요. 근데 미국 우익 진영, 이 마가 진영이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든창 변호사의 글처럼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나 추가적으로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나서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보우소나루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공작 또는 정치 보복 같은 그런 수사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그 안과에 가면서 그 치료받는 모습이 공개된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사진인지는 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안과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실화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동안 중간에는 이제 혹시나 우려를 대비해 가지고 수갑을 채울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정말 건강 관련된 순수한 건강 관련된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서 끝까지 진료를 받겠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인권 말살적인 행동이죠. 아마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치적 이슈보다는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인권 문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병원 진료받는 그 순간까지도 수갑을 채운 것은 굉장히 반인권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면서 유엔에서도 그 북한 인권 문제가 늘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인권 말살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아마도 트럼프가 동의를 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직접 언급도 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2부에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윤미향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법무부와 FBI가 지금 나서는 상황, 여기에다가 마가 진영, 미국 우익 진영이 나서는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